안녕하십니까. IM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주 ESG 중소형주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원 부장입니다. 오랜만에 좀 찾아뵙는 것 같네요. 이번 시간에는 다 아시겠지만 6월 4일부터 이재명 정부 시대가 열렸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항상 정부가 열렸을 때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수반돼서 그런 정책 관련주가 상승하는 기류가 있고, 특히 올해 같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배구조 개선 정책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지배구조 개선 정책은 두 가지로 추진되고 있는데, 하나는 다 아시겠지만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법을 개정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배주주의 사익의 추구를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으로 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먼저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개념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지배구조의 개념을 생각했을 때는 약간 소유구조랑 조금 이제 같이 쓰게 돼서 혼동을 주기 때문에 지배구조의 명확한 용어 해설부터 좀 말씀드리면, 지배구조의 명확한 의미는 뭐냐면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관계를 조율하는 메커니즘이 지배구조입니다. 그래서 지배구조의 대표적으로 중요성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기업은 이사의 경영이기 때문에 지배구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사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가 여러 가지 이사의 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 전반에서 어떤 결정을 했었을 때 형식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고 그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감사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의사결정의 메커니즘이니까 이사에 대한 의사결정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감사의 판단이 좀 잘 이루어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주주총회입니다. 기업은 누가 주인입니까? 주주가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이 모여서 그 연도에 얼마 벌었고 얼마 잘 활동했는지에 대해서 감사 보고서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주주총회에서 이제 배당을 결정하고, 여러 가지 이사들의 선임을 결정하고, 감사를 선임을 결정하고,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에 대해서 의사결정의 메커니즘에서, 이해관계의 메커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사의 감사, 그 다음에 주주총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명확하게 지배구조와 소유구조는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이런 지배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사의 결정을 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감사의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주주총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상법 개정은 뭐냐면은, 원래 이사의 의무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는 성관주 의무가 있고, 두 번째는 충실의 의무,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사의 성관주 의무와 충실의 의무를 만약에 위반할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이사가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형법상 여러 가지 책임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사의 의무 중에서 충실의 의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이익에 충실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데, 이번 상법 개정에서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기업의 이익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에도 충실해야 된다는 그런 문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설하는 부분은 뭐냐면, 주주는 평등하다. 이 주주는 평등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원래 기업의 이익으로 다 커버할 수 있지만은 주주의 이익으로 커버하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주식회사를 주주 구성을 보시면 지배주주, 우리나라의 특이하게 현상인데,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경영자가 있고 주주가 경영을 위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안 지켰을 때 비용이 발생되는 것은 대리인 비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이해상충이 만들었을 때 경영자의 이익으로 더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은 대리인 비용이 증가한다는 표현을 쓰고, 대리인 비용이 증가가 되면 아까 말한 지배구조가 악화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오히려 반대대로 지배구조가 개선된다는 편은 대리인 비용이 감소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지배주주가 이퀄 경영자입니다. 그래서 지배주주가 소액주주랑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됐을 때 지배주주의 이익으로 흐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의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이거 주주의 이익에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왜 평등하다는 말을 들었냐? 내가 5주를 갖고 지배주로서 20%를 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한 50%를 갖고 있다고 치면 그다음에 내가 한 5%를 갖고 있으면 그러면 50%를 갖고 있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통과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 외에 다른 활동에서 자기가 맘대로 행동하면서 소액주주들이 내가 5% 있는 주주들을 거의 손해를 보는 행위를 한다든지 이해상충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기업 구조 개편을 할 때 기업 가치를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후계 구도를 짠다든지 자기가 주식을 많이 갖기 위해서 그런 구조 개편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대리인 비용이 크게 발생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주주의 이익이라는 것을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 그러면 지금 이제 지배주주가 뭐 후계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분할을 한다든지 합병을 한다든지 자기네들끼리 목을 챙기는 과정이 지금 부지기수로 나오면서 소액주주한테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행위를 할 때 조금 주춤할 수 있는 왜냐면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라도 이제 소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예방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런 일들은 지주회사에서 기업 구조 개편으로 지배주주가 사익을 추구하는 부분이 지주회사에서 엄청나게 발생을 합니다.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할인율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중복 상장입니다. 그러니까 모회사도 상장돼 있고 자회사도 상장이기 때문에 모회사 주주와 자회사 주주의 이해상충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유동성 할인이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혹시 LG가 있고 LG전자가 있으면 LG전자가 좋으면 LG전자를 사는 거지 LG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할인과 중복 상장으로 인한 할인이 지주사는 발생이 되기 때문에 PBR이 1배가 안 돼서 0.8, 0.7, 0.6, 0.8 회사마다 틀리겠지만 그렇게 PBR이 낮은 상황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PBR이 낮아지는 현상은 뭐냐면 기업 구조 개편을 많이 하니까 이게 나한테는 계속 손해를 보니까 이제 쳐다보지도 말자. 그러면 이 얘는 뭐냐면 이 회사는 앞으로 실적이 뭐 1년 내지 2년 동안 나빠질 거야.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거의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소외되면서 주식은 어떠죠? 주가는 내려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지주회사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주식은 선반영되는 거니까 당연히 기업 구조 개편을 인해서 자기 목을 챙기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 발생될 거라는 우려감이 할인율에 스며들면서 소외되면서 할인율이 더 크게 발생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의 이익에 대해서 충실 의무가 발생되면 당연히 이 부분이 해소되면서 구조적으로 할인율이 축소되면서 기업 가치가 상승돼서 그래서 최근에 지주사들이 오른 이유도 있고 이게 단기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할인율 축소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거는 주주의 이익에 충실하다고 해서 배당을 확대하는 거, 주주 환원 확대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이해상충 문제라는 거는 지배주주가 뭐 주식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했었을 때 더 취득을 한다는 이익을 본다는 개념이지 주주는 평등한다는 개념이 뭐냐면 만약에 그 소송을 배당을 안 준다고 소송을 하면은 지배주주도 배당을 안 받고 소액주주도 배당을 안 받기 때문에 이해상충 사항이 발생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송은 각하가 됩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 확대랑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고 아까 말한 대로 이해상충이 발생됐었을 때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방적인 효과가 있으면서 지주회사가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법 개정은 뭐냐면 감사위원회 분리선출할 때인데 2020년 10월 달에 상법이 개정돼서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분리선출을 1명 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이슈가 됐었냐면 감사는 아까 말한 대로 그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표이사도 감시를 하고 있고 이사회도 감시를 하고 있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감사는 솔직히 그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감사 뽑을 때는 3% 룰이 적용됩니다. 3% 룰이 적용되는데 그전에는 이사를 뽑은 다음에 3% 룰이 적용되니까 감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사가 예를 들어서 지배주주랑 친한 사람이 다 이사를 뽑아 놓은 다음에 그 중에서 3% 룰을 적용해서 감사가 되면은 지배주주랑 친한 사람이 감사가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견제 기능이 전혀 없으면서 지배구조가 악화되는 요소로 발생됐는데 감사위원 중에 한 명을 분리선출한다는 건 뭐냐면 이사를 뽑을 때부터 3% 룰이 적용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감사 뽑을 때도 3%가 자연스럽게 하면서 지배주주와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감사로 임명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2022년 3월 달부터 정기주주총회에서 보통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이 제안하는 감사들이 많이 선임됐는데 그거는 3% 룰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분리선출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명뿐만 아니라 2명 이상으로 되자. 이거 왜 중요하냐면 감사위원회는 보통 한 정관으로 정할 수 있지만 한 2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아니 3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명 정도 되면은 엄청난 견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율이 엄청 많다고 해도 그거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주행동주의 펀드 아니면 지배구조를 개선시키기 물론 주주행동주의 펀드의 의도가 지배구조를 개선시키려는 의도가 합작이 돼야지만 하지만 그런 가정이 있어야 되지만 그 견제하는 효과는 외부 감사가 들어가서 검지하는 거는 엄청난 효과고 특히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주사가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상법 개정은 뭐냐면 집중투표제입니다. 집중투표제가 뭐냐면 이사를 5명 뽑는다. 그러면 한 표 있는데 어느 사람한테 집중돼서 5표를 1번 이사한테 몰아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한 주주행동주의 펀드가 제안하는 이사회가 선임된 확률이 크고 주로 이제 사회이사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에서는 사회이사가 50%인데 그 50% 중에 한 명 정도는 주주행동주의 펀드가 제한하는 부분을 됐기 때문에 이사회에 한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은 뭐냐면 이사회에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거죠. 한 명 참여했다고 이사회를 장악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지만은 십시일반으로 한 명씩 들어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지배구조를 개선될 수 어떤 일이 발생됐다. 그러면 모두 다 오일 찬성인데 거수인데 지금은 만약 한 명 정도 들어가면 반대가 한 명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경영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법 개정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배력이 가장 큰 지주한테 영향력이 크게 될 거고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집중투표제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당장 내년부터 주주총회 열려서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번에 상법 개정은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전자주주총회 상법 개정도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투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전자주주총회만 빼고 지금 밝혀진 거에 봐서는 그 대통령이 그 법을 발표하는 즉시 실행된다. 옛날에 3월 달에 상법 개정 중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거를
거부하면서 폐기됐지만은 다시 이번에 그때는 1년간 유예 기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더 강력하게 1년간 유예하지 말고 바로 하자. 그렇게 되면은 7월 달 정도는 실행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정상. 그렇게 되면은 더 강력하게 부분이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 투표자와 감사위원 분리수설은 파워풀하게 바로 접근이 가능하고 이사의 충실 의무는 이제 소송으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효과가 있고 지주 이 세 가지 다 부분이 지배력이 큰 지주회사의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자본시장법 개정인데 자본시장법 개정에는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기업 구조 개편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합병 비율이라든지 분할 비율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합병 비율은 지금 어떻게 정하냐면 시가대로 갑니다. 합병을 결의한 이사일 전일에 1개월 전 그 다음에 일주일 전, 그 다음에 하루 전에 대해서 가중평균에서 시가법이죠, 일명. 주식시장에서 가격, 근데 이게 시기에 따라서 이게 낮은 가격으로 하면 합병 비율이 낮아지는, 지배주주만 좋고, 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폐단을 고치기 위해서 합병가액을 공정가액으로 해라. 공정가액이라는 건 뭐냐면 시가도 한번 넣어놓고 비상장 회사 가치 같이 상장의 그 자산 가치, 수익 가치 3분의 1, 3분의 1 가치 가중평균도 해보고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걸로 평가할 때 10,000원이 나왔고, 어떤 걸로 평가할 때 15,000원이 나왔고, 뭐 20,000원이 나왔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최고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너무 낮은 가격으로 평가가 되면은 주주들의 반발이 심하겠죠. 그래서 다 보여주고 공정가액으로 해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제 추후에 상법부터 먼저 하고 추후에 개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물적 분할.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LG화학의 LG 에너지 솔루션 물적 분할에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됐죠. 왜냐면 더 성장하는 부분이 본 회사 가치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분할이 돼서 또 상장이 되면은 먼저 본 회사가 갖고 있는 주주들은 거의 닥쳤던 게 그런 부분이 되니까 오히려 가치가 내려가는 현상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그 가치가 작은 회사들이 분할돼서 뭐 그냥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그렇게 뭐 크지 않는데 특히 이제 가치가 성장 가치가 있는 부분이 분할되면서 IPO를 하면서 지배 구조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소유 구조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그러면은 물적 분할해서 상장할 때는 모회사 주주한테도 IPO 기회를 주자 일정 비율 그것도 자본시장법에 개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이제 암시하는 건 뭐냐면 지금 지주회사한테 문제가 되는 건 중복상장입니다. 그래서 중복상장을 조금 좀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자본시장법 개정 중에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맨 나중에 실시를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급한 거는 상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본시장법 개정 그게 있고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바로 의무화를 실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법 적용에 대한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을 하기 전에 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혹시나 좀 잘 안 되면은 나중에 의무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서 조성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의무화는 아니지만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자사주를 소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지주사는 자사주가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자사주를 갖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용으로 아까 말한 대로 지배주주가 경영권 방어용으로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자사주는 기업의 이익으로 샀는데 왜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방어하죠? 그런
부단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도입할 건데 그걸 법에 도입하기, 자본시장법 도입하기 전에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그래서 지주사들이 좀 앞으로 소각하는 행위가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공개 매수 의무화인데, 공개 매수 의무화는 뭐냐면 어떤 회사를 인수할 때, 뭐, 예를 들어서 25%만 인수한다. 그러면 지금은 25%만 인수해요. 그리고 엄청난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하죠. 한생 같은 경우, 11만 원에 거래됐는데 22만 원에 팔고 나갔죠. 28%만. 그리고 지금 주가는 얼마 됐죠? 4만 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주주한테 같은 프리미엄을 전혀 못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 공개 매수는 너가 25%를 사더라도 의무적으로 이제 비율에 따라, 해외에서는 비율에 따랐습니다. 50%로 상한을 주면 50%까지는 무조건 사라. 아니면 70%를 상한을 주시면 70%까지 무조건 사라. 아니면 100%를 갖고 있으면 상장 폐지되는 거죠. 100% 사라.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만 빼고는. 그래서 그런 조항을 만들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는 어떤 걸 추진했냐면 50% 플러스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25%를 샀으면 시장에서 원하는 주주들한테 그 프리미엄이 얹어진 가격에 25%를 공개 매수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의무 공개 매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자본시장법의 발의가 뭐 100%도 발의됐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절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행이 된다. 그래서 그거는 약간 지금 자본시장법 발의된 거는 100%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 조절할지 그거는 추후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상법 개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지주사의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거는 구조적으로 할인율이 축소되면서 밸류에이션이 릴레이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환경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만약 기업 구조 개편이 안 일어나고 그러면은 우려감이 발생될 수 있는데 발생 안 되는데 지금 우려감이 계속 발생되는 건 뭐냐면 후계 구도가 1세, 2세에서 3세, 4세로 넘어오면서 명수가 엄청나게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자 어느 그룹의 회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분리하면서 아름다운 이별을 하던 아니면 격추 같은 이별을 하던 이별을 할 단계가 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네들 사정이고 우리 소액주주는 막 분할하고 물적 분할하고 인적 분할하면서 서로 나눠갖기 위한 행위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2, 3년 이후에 본격화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그룹들이 준비 중에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 이런 법들이 통과가 되면은 당연히 이런 우려들이 해소가 되면서 지주사들이 밸류에이션 릴레이팅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지배 구조가 개선되면서 특히 지주사들의 밸류에이션 릴레이팅이 예상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